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또 성인세상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14세기를 거쳐서 이제 16세기로 접어드는 그 상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모험과 개척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모험과 개척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무슨 뭐 디즈니랜드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에서의 역사에서의 그 모험과 개척 시대는 굉장히 서바이벌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모험과 개척 시대 비하인드 해서 소제목으로 콜럼버스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14세기 말에 우리는 각종 자연재해가 닥쳐서 굉장히 당시에 유럽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스만의 침략 등으로 인해서 유럽이 굉장히 위협에 빠졌었죠. 그리고 그 뭐 종교 전쟁 등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종말론적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세기에 접어들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다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겠다 싶어서 이제 바깥 세상으로 향한 그 진출을 모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진출, 투자, 시장 개척에 대한 의지가 좀 불탔던 시기가 15세기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선두주자를 달렸던 나라가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였습니다. 자, 에스파냐는 스페인이죠. 자, 포르투갈은 이제 사실 유럽의 제일 서쪽 끝에 있어요. 그죠? 지도로 보면은.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변방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바다를 딱 끼고. 그래서 너무 변방이다 보니 13세기에 유럽을 아주 공포로 몰아넣었던 몽골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 몽골이 아주 전 유럽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놨는데, 그때에도 포르투갈은 피해가 좀 미미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6.25 때 전쟁이 나서 전 국토가 정말 피폐했는데, 강원도 두메산골 어딘가에는 어느 마을은 뭐 전쟁도 모르고 지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런 비슷한 사례로 포르투갈이 딱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 포르투갈이 이제 바깥 세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큰 배를 만들고,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이제 대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자, 먼저 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도양을 먼저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유럽이 알만한 나라가 뭐 인도, 그 다음에 아시아의 중국, 동아시아 중국까지 가려고 하는 게 최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양을 목표로 해서 쭉 가서 인도를 도착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까지 가는.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해안을 끼고 쭉 가면서 아프리카 남쪽, 남아프리카를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봉을 돌아서야 겨우 인도양에 진입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당시에는 이제 모든 배들이 다 이제 닷을 달고 이제 바람에 의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잘못 타서 대서양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아프리카 맞은편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대륙 발견의 이제 비하인드입니다. 얼떨결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이야기는 좀 뒤로 가고, 자,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 동부 대서양 해안선을 끼고 쭉 돌면서 육지와 가깝게 돌면서 육지를 바라보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돌면서 주변의 섬들을 하나씩 접수하면서 그 섬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제 다 이제 걷어들였어요. 그러면서 그 무역로를 개척해서 남북 유럽의 무역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15세기에는 드디어 이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흑역사, 특히 백인 역사에서 뭐 미국, 우리는 보통 노예 그러면은 미국을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노예 그 판매의 원조는 유럽이죠. 예. 그 중에 포르투갈이 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 가면은 은근히가 아니죠. 대놓고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사실은. 예. 가끔 그 뭐예요, 유튜브나 이런 거 여행하는 유튜버들이 유럽에서 그 인종차별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사실은 유럽이 더 심해요. 아무튼 자, 15세기에는 그 아프리카를 통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기 시작합니다. 왜요? 굉장히 수익성이 좋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이 노예 상인들은, 그 다음에 이 노예를 판매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도덕적인 갈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흑인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죠. 인간처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야만인, 더 심하면은 그냥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흑인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짐승이니까 뭐 개나 돼지 취급을 받았으니까 뭐 사고 팔고 하는 게 문제가 없었죠. 자, 그리고 이제 1492년 15세기 후반에 드디어 콜럼버스가 역사적인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 지도는 굉장히 정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선적인 오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콜럼버스의 계산에 따르면 일본은 스페인에서 한 7,000km 서쪽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거리가 한 2만 km가 넘었죠. 그리고 동아시아와 유럽 사이에는 거대한 미지의 대륙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얼떨결에 남미 대륙을 콜럼버스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인도인가? 그럼 내려왔는데 인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남미 대륙이 굉장히 매력적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자원이 많았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이 있었죠. 건강한 원주민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유럽이 그 전에 한번 유럽이 큰 전염병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한번 휘몰아 쳤어요. 그러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겼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병을 가지고 남미에 상륙해서 다 퍼뜨린 겁니다. 그런데 당시 남미 원주민들은 이 병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으니 어떻게 돼요? 남미 사람들의 상당수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죽게 됩니다. 굉장히 참극이 일어나죠. 예. 그럼에도 이 콜럼버스를 비롯한 이 개척자들은 남미 대륙에 와서 그냥 뭐 하는데, 약탈하는데, 예. 이들의 자원을 막 채취해가고 수탈해가고, 거기에 더 나가서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을
납치해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미에 대한 굉장히 수탈이 광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1559년에 예수회의 한 사제는 이러한 남미의 실상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후에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이 사람들의 탐욕을 지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도리를 넘어섰다 라면서 보고 리포트를 쓰게 되는 거죠. 어쨌건 간에 이런저런 결과로 인해서 15세기부터 시작해서 16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을 돌면서 식민지를 막 촘촘하게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에서의 자원 착취와 또 원주민 납치 등으로 인한 노예 매매로 어떻게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유럽의 부의 그 베이스에는 이러한 착취의 산물이 많죠. 이걸 유산으로 물받은 게 많습니다. 그걸로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유럽이 나름대로 또 발달을 했지만, 그래서 언젠가 2020년 전인가 한 5년 전인가 그 뉴스에서 미국의 시카고인가 어디서 이제 뉴스가 나는데, 콜럼버스는 더 이상 미국을 개척한 아주 영웅적인 탐험가가 아니다, 위인이 아니다라면서 그의 동상을 철거하였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한때는 콜럼버스 하면 막 위대한 탐험가, 아메리카 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모험심이 가득한 탐험가 막 이렇게 영웅시했는데 결코 영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익히 알고 있던 세계적인 위인들이나 또 세계적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나라들의 그 이면을 보면은 사실은 그 이면의 이중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의 어떤 어두운 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사울 왕도 다윗이 등장하자마자 그에 대한 질투로 스스로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또 다윗은 사울 왕 이후에 그렇게 새로운 젊은 히어로로, 리더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까지 인정을 해줬어요. 그랬던 다윗도 한때는 권력에 취해서 간음을 하고 남의 부인을, 그 다음에 그 죄를 덮으려고 살인 교사를 하고 이러한 엄청난 죄들을 저지르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사람이 이렇게 다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사의 많은 인물들 역시 그 역사 뒷면을 보면은 여러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곤 합니다. 뭐 인도의 간디라든지 미국의 케네디, 뭐 그게 이제 진짜 사실 팩트인지 아닌지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만 여러 가지 뭐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어쨌건 간에 우리들이 굉장히 지금도 추앙하고 떠받들고 있는 위인들 역시 예외 없이 그 이면을 들어와 보면은 또 어두운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를 통해서 배우나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또 인류 역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역사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16세기까지 이제 접어들게 되는 유럽의 어떤 외부로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와 그 중에 선두주제에 섰던 사람 중에 하나인 콜럼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 바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좀 뜸해졌습니다. 앞으로 자주,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올려야 되는데 자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